네, 안녕하세요. 온영석입니다. 오늘 온영석의 진실정치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작년 연말에 라디오 코리아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한인 학생 20에서 30%가 동성애 양성애자 아니면 성전환자다. 예, 이거는 실제로 이제 한인 학생 대상으로 학원 원장을 하시는 분한테 들은 얘기고요. 자세한 얘기는 라디오 코리아 유튜브 통해서 시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공립학교 성교육이 성 정체성 혼란 야기, 청소년 시기는 아이들이 혼란 겪는 시기, 한인 학생, 동성애 등 LGBTQ에서 안전하지 않다 이런 뉴스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막판 연전 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 이제 트위터 파일 공개되면서 이제 트럼프가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뭐 제대로 이렇게 측면 지원, 뭐 고의로 측면 지원한 건 아니에요. 이제 트위터가 얼마나 트럼프 당선을 방해했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트위터 파일을 통해서 FBI도 여기 연루됐고요. 그 내용들은 다 제가 그전 방송에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선거 트럼프가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타당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최근 여론조사에서 또 1위에 이렇게 오른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 조사에서는요. 51% 당내 지지율 51%고 드산테스가 한 20%그 정도. 예, 하여튼 멀찌감치 이렇게 압도적으로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메긴 켈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마가 지지자들이 절대로 트럼프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트럼프하고 드산테스가 맞붙으면은 지금 공화당을 좌지우지하는 건 마가 지지자들이니까 이들이 결국 트럼프를 택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National Public Radio, 예, 전국 공립 라디오에서 공공 라디오, 전국 공공 라디오하고 PBS 그리고 메리스트가 같이 합동으로 여론조사를 한 건데 트럼프가 45%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드산테스는 33%. 그래서 트럼프가 12%포인트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가 여전히 당내 지지율이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전국 지지율도 여전히 높아요. 근데 이제 뭐 메인스트림이 워낙 트럼프 싫어하니까 뭐 2016년 대선 사이클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트럼프 떨어진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안티 트럼프 메시지 내보내면서 그죠? 메인스트림 CNN하고 뉴욕타임스를 필두로요. 결국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2020년 대선 사이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쨌든 공화당 대선 후보 그리고 공화당 대통령 역사상 가장 많은 7,500만 표 받았어요. 트럼프가. 자, 여기를 보면은 트럼프 45%, 드산테스 33, 그 다음에 마이크 펜스입니다. 8%, 나머지 11%. 뭐 트럼프 아니면 드산테스죠. 네.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레리 얼더, 예, 제 친구죠. 예, 레리 얼더. 캘리포니아 주지사 후보에서 이렇게 2위로 작년에 낙선을 했는데 어쨌든 레리 얼더 같은 사람은 전국구 스타죠. 사실 그 캘리포니아에서는 공화당이 이기기 힘들다는 거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뭐 LA 시장 선거도 얼마 전에 열렸지만 리카루소 시장 후보가 이제 공화당 성향 후보였지 않습니까? 1억 불이 났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0%포인트 차로 졌어요. 그에 반해 트럼프는 2016년 대선 사이클 때 6,600만 달러만 쓰고도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레리 엘더도 이제 그걸 노리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이제 문자 메시지도 주고 받았는데 출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레리가요. 백인 유권자 대상으로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은 이제 드산테스를 더 선호했고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트럼프를 더 선호했습니다. 자, 트럼프가 또 이겼는데요. 이 이슈에서도 1월 6일, 뭐 이거 완전 사기 집단입니다. 1월 6일 사태는 FBI들이 자초한 거예요. 여러분께서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레이 앱스를 알아야 돼요. 레이 앱스. 제가 그전 방송에서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굳이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FBI 요원이었어요. 결국 요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어서 들어오라. 시위해라. 난입해라. 그런 메시지를 전한 FBI 요원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레이 앱스 아마 메인스트림만 보는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지. 이게 또 무슨 소리야 막 이럴 겁니다. 예, 음모론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진짜 뉴스들은 메인스트림 통해서는 접하기 힘들다는 걸 이제 아셔야 돼요. 예.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를 조사해온 연방하원 특위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결정 철회했죠. 예. 특위위원장 베니 톰슨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보낸 서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위는 조만간 활동 시한이 종료된다. 조사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특위는 소환을 통해 특정한 정보를 확인한 것을 더 할 수 없다. 이거 처음부터 불가능했습니다. 어차피 이번에 이제 새롭게 새 연방 하원이 출범했고요. 예, 끝났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트럼프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트럼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도 2024년 대선 후보 가장 유력한 공화당 대선 후보는 트럼프예요. 데산티스보다는. 물론 과연 트럼프가 2024년 승리할 수 있느냐. 또 공화당원들이 하루만 투표하고 그러면은 못 이겨요. 예. 적극적으로 조기 투표, 우편 투표. 그다음에 ballot harvesting. 우편 투표, 수거 활동을 해야 됩니다. 예. 안 그러면 져요, 또 민주당한테. 공화당에서는 이제 트럼프 아니면은 드산티스고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아니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출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선될 가능성 얘기하는 거예요. 그 톱4, 빅4. 그리고 레리 얼더가 출마하면은 저는 레리 얼더도 유력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럼 빅5가 되는 거죠. 토론에서 레리 얼더를 당해낼 자가 없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예상보다 저조한 성적을 기록한 이유는 지나친 우파 진영의 지나친 프로-라이프 운동 때문이었다. 네, 프로-라이프라는 건 이제 낙태 반대죠. 낙태 반대를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연방대법원이 그걸 뒤집지 않았습니까? 이게 연방대법원까지 케이스가 다시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손해보는 일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뭐 그거는 이미 다 어느 정도 제가 그전 방송에서도 예상을 했죠. 제가 그 연방대법원에서 로비 웨이드 판결 뒤집어졌을 때 이게 중간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예, 그게 악영향을 미친 거예요. 상원에서. 하원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 전에는 뭐 아주 긍정적으로는 300석도 가능하다. 뭐 이런 전망도 나왔었거든요. 초반에. 그러니까 2021년 초반에. 하지만 이제 그런 얘기는 이 판결 나온 이후로 그 얘기가 이제 쏙 들어갔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 그러니까 상하원에서 다 다수당을 지킬 수도 있다. 이런 내러티브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트루 소셜 볼까요? 트럼프가 이렇게 그 Truth Social에 글을 올렸습니다. Facebook has lost over $80 billion in value since deplatforming President Donald Trump. 페이스북에서도 트럼프 계정 폐쇄시켰죠. 그 이후로 800억 달러 손실 봤다는 겁니다. 페북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페북 잘 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Also, it has gotten very boring and uninteresting. 굉장히 지루해졌고 재미가 없어졌다. That stupid, unnecessary and probably illegal move is now considered a major business mistake. 그 바보 같은, 불필요한, 그리고 불법일 수도 있는 행위는 페북 비즈니스의 결정타가 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국경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남쪽 국경, our southern border is far beyond horrible. 즉, 개판 5분 전이다. 개판이라는 겁니다. 지금. 남쪽 국경 뭐 뻥 뚫린 열린 국경 원하는 거 아닙니까? 바이든이. There is no country in the world that has such atrocious, unsafe and disgusting conditions at their border. 많은 말이에요. 국경에서 이렇게 역겨운 상황은 없다. 그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We are worse than any third world nation. 제3세계 국가보다도 최악이다. Just think, 2 years ago we had the safest and most stable border in U.S. history. 2년 전만 해도 미국 국경, 멕시코 국경 얘기하는 거죠. 가장 안전했다. 미국 역사상. Criminals and drug entering our once great country were at decades low. 범죄자들 그리고 마약 유입이
수십 년 내 최저였다는 겁니다. 미국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주 개판이 됐죠. 트럼프 정부 때는 정말 잘 나가는 미국이었죠. 뭐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그리고 특히 이제 72년 만에 에너지 독립국이기도 했고요. 이렇게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 인기가 여전히 많아요.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이제 반대. 메인스트림 미디어야 어차피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뉴욕타 와포시에는 그들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 트럼프는 계속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아요. 공화당 내에서 뭐 2024년 대선 후보, 공화당 대선 후보로 최종 낙점 되든 되지 않든. 자, 연방 상황 보면은 밥 콜커, 제프 플레이크, 벤 사스, 팻 투미, 리처드 벌 다 은퇴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네버 트럼프였어요. 5명 다 은퇴했고 연방 하원으로 가보죠. 리스 체이니는 뭐 정치 인생이 존재하지 않는 수준이 됐어요. 지금은 그냥 딕 체이니, 부패한 딕 체이니 딸입니다. 리스 체이니. 그거 말고 내세울 게 없는 여자예요. 애덤 킨징어 마찬가지로 은퇴했죠. 왜 은퇴했어요? 나가면 떡 될 거 아니까. 떡실신 될 거 아니까 선거에서. 공화당 당내에서 안티 트럼프 카드 꺼내서 당선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톰 라이스 마찬가지고 졌고, 피터 메이저 졌고, 제이미 헤라라 뷰틀러 졌고, 프레드 업튼 은퇴했고, 앤서니 곤잘레스 은퇴, 존 캣코 은퇴, 저스틴 에마시 은퇴, 마크 산포드 은퇴. 이거 메인스트림 미디어 얘기합니까? 얘기 안 해요. 그래서 2022년은 트럼프한테 굉장히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중간 선거 징계 트럼프 때문이 아니에요.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자꾸 그렇게 내러티브 깔고 있지만 그거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트럼프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득권, 기성 정치인들도 다 트럼프가 지지한 후보들 지지했습니다. 예. 트럼프는 작년에 선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스트림 미디어 내러티브 그 내러티브에 이제 깨어날 때가 됐어요. 예. 뭐 트럼프하고 드산테스가 막상막하로 이렇게 올라서고 있다. 뭐 그런 내러티브는 뭐 오케이 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트럼프 때문에 작년에 중간 선거 부진했다. 그거는 가짜 뉴스 내러티브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자, 주지사들 보면은 또 네버 트럼프, 찰리 베이커 은퇴, 존 케이식 패배. 자, 이렇게 트럼프가 지지한 연방 상원 후보들 다 이렇게 승리를 했습니다. 존 부즈만, 마이크 크래포, 척 레슬리, 존 호벤, 론 존슨, 존 케네디, 제임스 랭크포드, 마이크 리, 제리 모런, 랜 폴, 마르코 루비오, 팀 스콧 다 이겼습니다. 이거는 또 메인스트림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후보들도 다 이겼습니다. 케이티 브릿, 테드 버드, 마크 웨인 멀린, 에릭 슈미트, JD 벤츠 다 이겼어요. 메인스트림 미디어 여기서 거의 언급한 사람 없습니다. 또 트럼프는 진짜 내란, 진정한 내란은 지금 남쪽 국경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트럼프가 자꾸 떨어지길 원하고 드산티스를 띄우려고 하는 걸까요? 예? 그만큼 트럼프가 두려워서 아닐까요? 2020년 대선 때 7,500만 표나 받는 거 보고 충격받은 거 아닐까요? 트럼프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제 주변에도 보면 민주당원이 있는데도 트럼프 때가 너무 그립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가서 살기 좋았다고. 유가가 특히 낮았잖아요. 그죠? 실업률도 굉장히 낮았고 흑인, 아시안, 라틴계 역대 최저 실업률 기록했고 여성은 40년 내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었습니다. 60년 내 근데 60년 내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민주당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트럼프 때가 그립다고 하는 사람이. 물론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중간 선거 부진한 거 특히 상원 선거에서 부진한 건 미치 머카노 상원 원내대표 때문 아닙니까? 조시 할리 상원의원이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미치 머카노 때문에 졌다고. 미주리주 상원의원이죠. 조시 할리. 트럼프 때문에 진 게 아니라
미치 머카넬 때문에 졌다. 그게 더 맞는 평가입니다. 적확한 평가예요. 그게 더. 댄 번지노가 이렇게 트윗을 했습니다. Today is 이거 이제 작년 12월 31일에 올린 건데 Today is December 31st, 2022 and Joe Biden is the worst president in United States history. 조 바이든 이건 매일 이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댄 번지노가 조 바이든이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었다. 이거 전에는 이제 버락 오바마가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글을 올렸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바마가 역대 최악이고 지금 조 바이든은 더 최악인 것 같습니다. 예. 요새 트럼프가 했던 말들이 다 맞았다. 이게 또 유행하고 있어요. 조 바이든 때문에 주식시장 박살났다. Trump was right. Joe Biden destroyed the stock market. 여러분께서도 이제 트위터만 팔로우할 게 아니라 트루 소셜에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지켜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급진 좌파 언론 뉴욕타임스가 인정했습니다. 트럼프가 출범한 트루 소셜 네트워크 트루 소셜이 엄청나게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자,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은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만 논하는 시간입니다. Not about left or right, all about right or wrong입니다. 감사합니다.